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지난 20일 기준 발송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송 송달이 적용되면 당사자가 실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헌재의 서류가 발송 송달된 시점은 지난 20일이 되겠고, 윤 대통령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 답변 제출 기한이 되겠습니다. 괜히 시간을 끌다가 답변 준비만 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 우편물 수령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대체 왜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걸까요? 조속히 수사에 응해서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2024년 연말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 선비세상에 겨울 놀이터가 문을 연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박기환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중앙선 KTX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안동역 출발 기준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 40분대 이동이 가능해졌고요. 또 부산까지도 향후에는 비슷한 시간대 접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앙선 KTX는 벌써부터 포화 상태인 경부선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경부선이라는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4년 전 우리 북부권의 영주역, 풍기역, 안동역에 처음으로 KTX 이음이 개통된 이후 남북을 잇는 진정한 의미의 KTX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중앙선 KTX 완전 개통에 따른 우리 북부권의 발전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중앙선 KTX 복선 전철화 완료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지난 19일 안동역에서 이제 중앙선 KTX 복선 전철화 사업의 완료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중앙선은 일제 강점기인 1942년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98년부터 각 구간마다 단선 철도를 복선으로 늘리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6년 만에 전 구간의 복선 철도 건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2020년 12월에 안동 원도심에 있던 안동역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중앙선 청량리역 안동역 구간에는 KTX 운행이 이뤄졌고요. 이번에는 충북 단양군 도담역에서 영천역까지 145km 구간에 대한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경주까지를 잇는 전 구간의 복선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중앙선 복선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이던 도담 영천 구간은 공사 기간만 9년, 총 사업비는 4조 3천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업 완료를 통해 앞으로 이제 일부 열차는 경주에서 동해선 선로를 이용해 울산 태화강역을 거쳐서 부산 부전역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 420km를 잇는 또 다른 제2의 경부선 철도인 셈입니다. 예, 이렇게 복선 전철화 완료 소식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안동 기준으로 해서 청량리역까지 한 2시간 정도 잡잖아요, 시간을. 네.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복선화가 돼서 한 15분 정도 앞당겨지는 것 같네요. 현재로 그렇죠. 봐서는. 예, 그래서 한 1시간 45분, 뭐 47분 이 정도 청량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부산까지는 현재로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것도 역시 1시간 45분 정도면 부산까지도 이동이 가능해진다고요? 네, 현재 안동역을 시 종착역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열차는 하루 왕복 18번 해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들 열차 중에 4개 열차는 시종착역이 청량리역이 아닌 서울역이고요. 그리고 안동 부전 구간은 왕복 6차례 운영이 되는데 안동 부전 구간은 차량 신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연말이면 최고 속도가 시속 250km로 상향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동 부전 구간 거리는 이제 소요 시간은 현재 2시간에서 열차 편성에 따라서 1시간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그 차량 신호 시스템 이게 이제 완료되는 거군요. 이게 네. 완료되면 열차가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부산 부전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리고 내년 연말쯤 되면 이것도 역시 한 1시간 4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 말씀이시고. 자, 안동과 영주 등에서 서울을 오가는 그 열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2020년 연말에 개통 이후 지역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소요 시간 또한 훨씬 줄어들게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분 정도 단축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안동 부전 구간에 이제 내년 연말까지 구축되는 차량 신호 시스템이 일단 도담과 안동 구간에는 이미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아하. 이 시스템이라는 게 열차 스스로의 기울기 등을 인지를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최고 속도가 시속 250km에 달합니다. 네. 이전까지 도담 안동 구간의 최고 속도가 시속 150km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청량리역까지 소요 시간도 안동역 기준 2시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1시간 50분, 45분 정도가 가능해집니다. 중간 정차역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열차 편성표를 보면 매일 오전 9시 2분에 안동역을 출발하는 열차가 청량리역에 도착하면 10시 50분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1시간 48분이 소요가 되고요. 예. 반대로 청량리역을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출발하는 열차도 안동역 도착 시간이 7시 37분으로 1시간 5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만 했던 2020년 이전과 비교하면은 최소 1시간 이상 단축되는 거죠. 그렇죠. 1시간 훨씬 넘게 단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처음에 KTX 안동 들어온다 그랬을 때 예. 서울까지 1시간 14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열차를 바꿔야 되는 거죠. 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열차. 정차역의 기준에 따라서. 정차역이. 예. 정차역이 좀 적어지면은 이렇게 1시간 14분까지도 갈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중앙선은 청량리역에서 이제 경주역까지 이제 구간이 되는 건데,
서울역까지 이제 하루 상하행선 4편의 열차가 또 따로 이렇게 편성된 것도 이것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서울역까지 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2021년 4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일정을 보고 중앙선 KTX를 이용을 해서 안동으로 이제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일정은 강화문에서 있었고 또 일정을 마친 뒤에 그 열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하철 환승을 2번 정도 했고 청량리역으로 그렇게 도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보 이동, 지하철 환승 총 3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KTX가 운행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강릉행 KTX와의 복합열차 형태로 운행을 하고 원주에서 열차를 나눠서 각각 강릉, 안동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아, 맞아요. 이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상행일 때는 또 강릉, 안동에서 각각 출발을 한 뒤에 원주에서 다시 열차를 합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울역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것, 강남권이나 서울 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행 열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죠. 부산까지는 하루 4편의 열차가 편성됐다고요? 네. 이 구간은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내년 연말쯤 최고 속도가 250km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현재는 150km 속도 수준인데도 부산까지 2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안동에서 출발해서 의성역, 영천역, 경주역, 태화강역, 부전역 이렇게 총 5개 역사를 지나는데 정차역이 경주역 그리고 태화강역에 불과한 부전행 열차는 오전 8시 24분에 출발해서 10시 24분이면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하면 점심은 부산에서 회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성, 영천, 경주, 태화강역 모두를 정차하는 열차도 매일 오후 4시 28분에 안동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2시간 8분 정도인 오후 6시 36분에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 안동에서 부산까지는 최소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데 반해서 현재 기준으로 최대 2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지고 또 이마저도 내년 연말이면 훨씬 더 단축된다는 건 지역민들이 부산이나 경주, 울산, 포항과 같은 국토 동남권으로의 이동도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동 기준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이 열차에 중간에 역이 그러니까 의성, 영천, 경주, 태화강역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경주, 태화강만 들르는 그런 열차도 따로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면 이제 부산까지 2시간이고 의성, 영천까지 들르게 되면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그 말씀이고. 자, 수도권이나 동남권으로의 지역민들의 이 높아진 접근성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 지역 주민들이 우리 북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관광객 유치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시간 40-50분대 내에 이동이 가능한 데다가 철도를 이용한 편리한 여행이 가능한 것 자체가 앞으로 북부권이 수도권이 됐건 부산이나 이쪽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경북은 올해 연말에 다양한 철도가 신규 개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이제 경기 성남에서 문경까지 오는 중부 내륙 철도가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는 강원 강릉에서 부산까지 4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동해산 철도도 개통합니다. 경북 남부권에는 경산과 대구, 구미를 잇는 비수도권 최초의 강역철도인 대경선 강역철도가 개통을 했고 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도 이루어졌습니다. 경북도와 신규 철도가 지나는 지자체들은 현재 철도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경선 이 광역철도 개통 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그 동해안권 그러니까 강릉부터 부산까지 여기도 이제 개통이 되는 거군요. 강릉에서 부산까지 4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는 4시간 훨씬 더 걸리겠죠? 강릉 부산이. 현재는 한 5-6시간. 그렇죠. 6시간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이제 4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자, 중요한 건 철도와 연계한 지역 내 교통망이 될 것 같은데 관광지와
또 기차 역사를 한 번에 이을 수 있는 시내버스 간선망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또 철도와 철도를 잇는 연계교통 이런 것들도 이 보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경상북도는 일단 중앙선 KTX 개통을 앞두고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또 지역 내 대표적인 관광지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중앙선이 통과하는 도내 5개 지자체, 영주, 안동, 의성, 그리고 영천, 경주 이 5개 시군과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등과 협력을 해서 버스 노선 개편과 같은 연계교통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와 기차역을 이을 수 있는 시내버스망 등이 이제 개편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선, 동해선철도, 중부내륙철도, 대경선, 대구도시철도 1호선 등을 활용을 해서 경상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하는 이 중장기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도가 이제 수립하려고 하는 이 중장기 계획에는 철도 노선이 지나는 시군과 함께 철도 연계 관광 상품이나 특화 관광 코스를 개발을 하고 역 주변에 각종 편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담길 예정입니다. 네. 철도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마중물입니다. 이번에 중앙선 철도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자원, 물류시설 등과의 연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철도 개통과 연계한 교통망 점검이나 향후 필요한 연계 철도망 건설 등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2024년 연말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 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의 핫플레이스죠. 겨울을 맞아 영주 선비세상에서 내일부터 설레임 놀이터가 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주문화관광재단의 한민규 사업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민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업국장 한민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주 선비세상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영주 선비세상은
K 문화가 결합된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6개의 K 문화가 결합이 돼서 한옥가, 한복가, 한식, 한글, 한지, 한음악이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우리 K 문화를 선비처럼 보고, 입고, 먹고, 배우고, 즐기면서 우리 선비의 정신과 삶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K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예,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맡아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을 맡게 된 거는 선비세상뿐만이 아니라 선비촌, 한국선비수련원 3개의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살려서 선비세상은 문화 테마파크로, 그리고 선비촌은 민속 역사 파크, 그리고 선비수련원은 문화교육 파크로 저희가 정체성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3개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테마파크의 이미지를 정립을 하고 본 3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연계상품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좀 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전통적인 선비 정신과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을 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25년도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실 수 있는,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주변 환경을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선비세상, 선비촌, 선비수련원 세 곳을 다 맡게 됐군요. 선비세상은 문화테마파크로, 선비촌은 민속 역사파크로, 선비수련원은 문화교육파크로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가겠다. 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선비세상 설레임 놀이터가 운영된다는 소식인데, 먼저 이 설레임 놀이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선비세상을 찾는 겨울맞이 특별한 저에게 준비한 그 겨울 시즌 놀이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에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아주 즐거운 겨울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설레임 놀이터에는 어떤 시설과 또 프로그램이 운영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4개의 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토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비세상의 이미지에 맞는 미니 썰매장이 있는데 이것은 볏짚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볏짚 타고 내려오나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겨울에 간식 먹을 수 있는 간식 체험존도 있고 휴게존 이렇게 해서 4개 존으로 구성이 되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비세상만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볏짚 썰매 그리고 예전에 레트로 놀이기구와 같은 놀이시설을 저희가 갖춰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있고, 그리고, 옛날 우리가 먹던 달고나라, 마시멜로 같은 겨울철 간식 체험, 예, 이런 것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토존, 볏짚 썰매존, 겨울 간식 체험존, 휴게존 이렇게 4개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자, 주말, 공휴일 그리고 개장일 이렇게 상당히 좀 바쁠 것 같은데, 이런 날에는 좀 더 특별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있다고요? 네, 우선은 그 이브날과 크리스마스에는 저희 설레임 놀이터에서 산타 할아버지와 인증샷을 찍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침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무료로 저희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휴일에 멀리 가지 마시고 저희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은 체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그럼 매주가 아니라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예. 무료 개장을 하는군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에는 이 놀이존 설레임 놀이터가 이제 무료 개장한다는 거.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 꼭 방문을 하셔야겠네요. 썰매 좀 실컷 태워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선비세상에 특별한 북이 설치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북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 가로 세로 1.8m 크기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보시면 국내에서 보기 힘든 크기에 저희가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고증을 받아서 제작을 했고요. 예. 이름을 자하고라고 했습니다. 자하고. 네, 그래서 자하라는 뜻은 자줏빛 노을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저희가 선비세상 내에서도 일몰이 아주 소백산 너머로 넘어가는 예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하고라는 북을 설치했다. 네. 가로 세로 1.8m, 한 사람 키 정도. 꽤 큰 북을 설치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 치시면 울림이 아주 강합니다. 이거 누구나 가서 한번 쳐볼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자하고는 뭐 어떤 배경에서 왜 설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저희 선비세상에 이제 많은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어떤 이렇게 눈에 띄는 랜드마크는 지금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단순하게 와서 즐기고 체험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포토존의 형식을 갖추면서 좀 뭔가 좀 조형물이나 공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서 자하고를 만들었고요. 예. 또 이 자하고가 저희 선비세상 내에 정음정이라는 그러한 정자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그 소백산의 풍경을 아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 있어서 또 그 정음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른 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정음, 예. 예, 그래서 바른 소리와 또 일몰이 가장 예쁘게 지는 이러한 그 정음정을 장소를 정해서 저희가 명칭은 자하고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정음정에 이제 자하고를 설치를 해 놓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줏빛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운, 꼭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이왕이면 좀 노을 질 때 가면 더 좋겠네요, 여기는. 예, 보통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5시. 그렇죠. 노을 지니까 그때 이용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겨울에도 선비세상 많이들 찾아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초대 한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겨울은 춥지만 저희 선비세상의 임직원들은 우리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세상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설레임 놀이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장한다고 하셨죠? 내일, 내일이네요, 바로 그럼. 예, 내일입니다. 내일 개장하고 또 크리스마스 또 이번 주말 많이들 찾아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의 한민규 사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장이죠. 박규환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남태령 대첩이라고 누가 또 표현을 하던데, 주말 사이에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전국 농민회에서 이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30여 대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상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멀리서 올라온 거잖아요. 저 전라도에서도 많이 오고. 근데 이게 시속이 뭐 20여 킬로밖에 안 난다면서요. 그래서 뭐 20에서 30km 정도. 그러니까 2, 30km 정도 나서 저 밑에서 올라와서 월요일인가 출발했다면서요. 그래서 한 16일에 전남과 경남에서 각각 출발해서 19일에 공주 우금치 역사성 있는 곳이죠. 예, 그곳에서 합류해서 서울로 쭉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닷새 5, 6일 걸린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남태령까지 가는데. 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남태령에서 이제 경찰 차벽에 딱 막힌 그런 상황. 여기에 꼬박 하루 넘게 28시간 정도 대치를 한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은 날씨가 또 워낙 추웠고.
또 한 가지 참 감동스러웠던 게 일반 또 시민들이 또 함께 해줬단 말이에요. 함께 해주고 그렇죠. 뭐 먹을거리들도 많이 전달해주고 그 추운데 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남태령? 예. 사실 8년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요.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를 끌고 상경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저 수원에서 막혔어요. 그리고 또 밤생농성을 그때도 벌였지만 결국은 뭐 트랙터는 강제 견인되고 또 관계자들 연행되고 서울 입성에 실패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침내 어제 오후 4시에 길을 뚫었고 6시 40분이던가요.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해체 촉구 집회까지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야, 참 대단하네요, 정말. 박근혜 탄핵 때는 실패했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트랙터의 일반 도로 진입을 지금 불허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는. 근데 이게 어쨌건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남태령까지는 집회 신고하고 차선을 하나 내줘서 경찰들이 이렇게 질서 유지해주고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실 올라왔고요. 서울에서 진입을 막은 거죠. 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이유인데 사실은 차선 하나 이렇게 내주면 돼요. 그리고 이미 집회 신고도 다 했고 그런데 뭐 이렇게 또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사실은 서울에 입성한다는 것 그것이 갖는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보면 농민단체 농민은 정부에서 상당히 좀 무시하죠. 그래서 유독 농민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백남기 농민 살수차에 그 가혹한 살수로 사실은 생명을 잃는 그런 일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농민들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뭐 막차를 타고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달려와 줬고요. 또 실시간으로 계속 그것이 중계가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여성들 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삶에 공감하고 뭔가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달려와서 함께 해준 것 이게 결국은 앞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태령 대첩을 일궈낼 수 있는 또 밑바탕이자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네, 그분들이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내란조차 불사하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이제 당당히 이겼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승리고 또 약자들의 승리고 연대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폭력 행사하고 그런 무도한 세력들을 이겨냈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준 태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이게 정말 감동스럽고 막 눈물이 막 나요. 아니 근데 맞아요. 이런 시민 의식 있잖아요. 이런 힘을 합치는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마 전 세계에 없을걸요. 우리 국민 같은 시민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 수준 정말 한 10분의 1만 와도 우리 정치가 깨끗해지고 좋아질 텐데. 맞습니다. 참 안타깝네. 그나저나 참 여기 남태령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뭐 여의도에서 많이 모였지만 그런 데는 이제 큰 건물들이 많아서 화장실도 이렇게 다녀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허벌판이잖아요. 외곽지역. 근데 그 밤새 날씨 추운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했나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뭐 다녀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오늘 좀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또 뭐 멀리 이렇게 그렇죠. 뭐 남자들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성분들 예, 많이 힘들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또 오신 분들이 뭐 이것저것 또 좀 멀리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아이고, 참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요. 엄청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건요. 정작 그 달려와 주신 그 시민분들이 그 추운데 거기를 끝까지 지켰다고. 그래서 정작 농민분들은 뭐 추우면 그 트럭이라도 잠깐 들어가고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달려온 그 젊은 시민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해줘서 정말 그 눈물나게 고마웠다고 예, 참여했던 분한테 제가 그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번 시위 현장에도 역시 20, 30대 여성이 또 응원복 많이 들고 모이셨던데 저는 이번 이 계엄 사태 이걸 쭉 보면서 그래도 우리 정치 미래 밝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또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함께 움직여주고 행동해주니까 그런 또 희망도 한편에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저력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없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사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저력들이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었는데 어쩌면 기성세대가 그걸 못 봤던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라는 이 상황에서 젊은이들 안에 있던 그 다양성,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또 배려, 포용 이런 마음들이 이 극단적인 상황과 이제 맞닥뜨리면서 정말 이제 여지없이 이렇게 분출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예. 오늘 질문들 게 너무 많아서 조금 간단히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 일단 이 시각 현재 지금 상황이 지금 헌재에서 왜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일체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송달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헌재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송달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후인 27일까지 답변서를 내라. 그리고 또 그날 바로 변론 준비 기일 시작을 하겠다. 재판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리나요? 예. 헌법재판소가 어쨌건 이건 뭐 민사 형사 소송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지금 저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말 이제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일정은 진행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윤석열 씨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한심할 수 있을까?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정말 이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대통령 관저로 보낸 그 서류가 이 경호처 수치 거절이죠. 경호처가 거절해서 돌려보냈는데요.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뭐 수치인 부재다, 수치 거절이다. 이건 누가 봐도 헌재 심판 지연시킬 의도라는 것 이런 거 뻔한데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싶고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수취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류는 바로 수령했거든요. 당일 받았어요, 당일. 당일에 바로 수령했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겠다. 그럼 왜 시간을 끌려고 할까? 저는요, 뭔가 탄핵을 피할 방법, 내지는 또 뭔가 스스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모를 지금 하고 있겠죠. 참 제기할 도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참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재기를 꿈꿀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왜 마지막까지 저럴까 싶어요. 이미 우리 남태령 대첩에서도 봤듯이 어떤 우여곡절은 설령 있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 결국 국민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저분이 왜 저럴까 싶고요. 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또 하나의 문제인물 현재로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일단 지난주에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이제 6개 법안 거부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 거부권을 일단 행사를 했어요. 네. 자, 이제 남은 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랑 네.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일단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사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을 이제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이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 가결되어서 직무정지되었고 본인 또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요. 응당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에 따라야 되고 자신의 권한을 임시적, 잠정적,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 뜻을 거스르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 이것 또한 저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요.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끌면서 혹시 저분도 윤석열의 귀환을 기다리나? 아니면 혹시 윤석열 측과 내통하면서 무언가를 획책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까지. 사실 지금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밖에 상설 특검법이라든가 사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냥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지금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요. 지금 저울질하면서 저는 자기 실리를 계산하고 있다. 아직도 어느 쪽에 붙는 것이 자기 보신에 유리할까 되고 있고요. 아직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은 지금 혹은 국익은 안중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자기 지금, 자신. 지금 국민의힘 쪽 혹은 윤석열의 귀환을 기다려야 되는가? 국힘 쪽으로 좀 붙어야 될까? 아니면 뭔가 국회 혹은 민주당의 뜻에 따르는 것이 자기 보신에 더 유리할까? 지금 총기를 좀 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재는데 아직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 사실은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 민의를 쫓아야 되고 결국은 국민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 이걸 빨리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편에 서서 과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도 해 주실 수 있고 한 건데 지금 저는 저분이 그런 정치적 계산, 실리, 타산 이거 하느라고 지금 아직도 지금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정한 기한인 1월 1일까지 충분히 숙고하겠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란 사태를 두고도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잖아요. 오로지 다음 선거, 국회의원 자리, 정권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런 행태를 지금 한 총리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국민 여론이 판가름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는 결코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고 특히 우리 경북 주민들께서 이 불법 무도함을 좀 꾸짖어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하고 있는 그렇죠, 한덕수 총리. 글쎄요. 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한덕수 총리 40년 넘게 공직생활하면서 대통령 빼고 할 건 다 한 분이잖아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그렇죠. 이제 생을 서서히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이 마지막에는 좀 본인의 이름값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 말 보고 정의 편에 서서
그런 구국의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렇죠. 저렇게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 지금 예컨대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이거 상설특검은 거부권이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국회 통과하면 지체 없이 추천을 해야 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이제 된다. 국회가 추천하고 그러면 임명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법률에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상 이 경우 지체 없이라고 하면요. 적어도 한 2, 3일 안에,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열흘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금 임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법률까지 위반해 가면서 지금 결국 그거는요. 이쪽 저쪽 지금 눈치 봐가면서 오로지 자신의 뭔가 보신이라든가 이후 뭔가 자기 안전에 대한 이런 생각만 저는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국민 앞에 석고되자 하고 이렇게 자기가 죽을 생각해야 살 길도 열리는데 저분이 뭔가 지금 지금도 계속 그런 아주 사소한 자기 이익에 집착하면서 결국은 국익을 국가 안정이라는 이 큰 지금 대의를 여지없이 지금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보수 원로 손꼽히는 그 조갑재 전 편집장 월간조선에 다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아주 강력하게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습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 단체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려고 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 조갑재 편집장이란 말이에요. 보수의 대표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까지 이런 말을 할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갑재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정규재 씨, 정규재 주세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맞습니다. 국힘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건 명백한 내란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고 엄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죠. 제가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예요. 이런 분들이. 맞아요. 조갑재 씨가 그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지금 국힘을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 상실하고 패거리 내란 비호당 부정선거 업무당으로 전락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내란도 그렇고 또 내란을 비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탄핵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고 이거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분들은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국힘은 그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네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